실시간으로 장선한 작가님 전시하면서 라이브 방송 유튜브로 하고 인스타 재개생에서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 보시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또 반응해 주시면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김포에 있는 나리북 갤러리에서 장선한 작가님 원화전 하고 있는데 구경도 많이 오시면 좋겠고요. 먼저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우주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 작업한 장선한입니다. 네. 작가님 우리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예. 살짝 이런 거 라방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 정도. 한두 번. 얼굴 나오는. 네. 와, 되게 지금 긴장하고 계시죠? 아니, 그 긴장보다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냥 질문을 그냥 네. 할 테니까 벌써 채팅도 해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스타에도 지금 인사해 주시고 계시고 먼저 작업 이번에 우주 다녀오겠습니다. 예. 이 책 먼저 잠깐 얘기 드리면 어떻게 작업하셨는지 페이지 수도 되게 많고 예. 예, 이게 처음 구상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뭐 우주에 관련된 책들은 되게 많고 네. 정보책도 되게 많고 영상도 되게 많은데 처음에 아이들이 우주의 책을 접할 때 호기심을 가질 만한 아주 연령대가 좀 낮은 연령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3세, 4세 이상, 뭐 5세 이렇게 되면 하늘의 별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도 생기고 궁금증이 생겼을 때 네. 우주에 대해서 첫 인사? 네. 그러니까 막 정보를 막 얘기하고 우주가 네.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갔는데 사자를 딱 보면은 사자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 네. 사자는 뭐 육식이고 사자는 언제 자고 막 크기가 얼마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프리카에서 동물들 인사하듯이 우주를 나가게 되면은 우주의 별들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별들에게 인사하는 책 정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네.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책을 이제 접근할 때는 뭐 정보를 되게 담아야 된다든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이제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얘기를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셨다는 거죠. 예. 네, 이런 거 올 줄 알았습니다. 잘생기셨어요. 이런 거 벌써 들어왔네요. 네. 자, 그러면 책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좀 더 하기로 하고 먼저 작가님은 저도 참 깜짝 좀 놀랄 때가 많은데 작가가 봐도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는데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리셨는지 원래부터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렇게 놀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밖에서 뛰어놀기도 하지만 집에서 놀 시간들이 많은데 그때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TV도 없었고 되게 옛날 같잖아요. 예, TV도 없었고 네. 뭐 이렇게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 기억에 달력 같은 거 뒷장이나 네. 못 쓰는 종이, 지금 이면지 같은 종이들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렇게 낙서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맞아. 누나들이 많아서 그런지 누나들이 저하고 놀아주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누나들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아. 그러니까 맨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할 게 이제 뭐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낙서 많이 하고 그림 많이 그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네. 그림을 잘 그리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점점 이제 제가 기억이 한 4학년 정도 되면서 네. 이렇게 뭐 학교 대표로도 나가고 그리고 상도 받고 막. 네, 상도 받고 되게 자신감이 막 네, 생기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뭐 중고등학교 하면서 네. 예, 그림을 잘 그리면서 네. 뭐 이렇게 미술부나 뭐 그런 활동도 좀 하고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막 하여튼 학교에서는 그림을 하면 좀 그래도 한다. 뭐 그냥 나가면 상을 좀 받고 하니까 뭐 학교 대표? 저는 너무 물론 어릴 때는 상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랬는데 하여튼 학교에서는 그림 잘 그리는 친구로 소문이 났고 이걸 또 잘하니까 내가 또 재밌으니까 자꾸 하게 되고 예. 그러면 이제 계속 그림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뭐 화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신 거예요? 아니 그 어릴 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서 그림 잘 그리니까 너 화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친구들이랑. 그러면 그 얘기가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이미지에 제 생각에 화가는 왠지 조금 어둡고 그렇죠. 이렇게 빵모자 쓰고 있고 담배 항상 피고 있고 뭔가 이렇게 되게 멋있는 이미지가 아니고 막 고뇌하면서 이렇게 나이 되게 많으시고 네. 막 그렇게 그런 이제 화백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화가 그렇죠. 막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아, 나도 저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거보다 더 이렇게 또 이제 돈을 되게 잘 버는 것 같지도 않고 보기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뭐 화가를 꼭 해야겠다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다가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이쪽 일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쪽 일이 아니고 이쪽에 이제 관심을 계속 갖다 보니까 대학도 진학을 하게 됐죠. 미술 전공으로 하는 대학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맞아, 우리 또 화가에 대한 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왜곡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화가의 이미지는 보다 네. 모르지만 뭐 작가, 아티스트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일도 많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그림책 작가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화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때 어떤 오해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랬었는데 이제 그 그림을 자연스럽게 그리게 됐고 미술대에 갔고 그래서 그때 그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시고 서양화? 그러니까 대학에서요. 네네. 아. 대학교 와서는 대학에서도 저도 이제 처음에는 화가가 그렇게 꿈이 아니니까 만화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만화를. 근데 또 만화에 관련된 과가 그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만화에 지금만큼 관심도 없고 만화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제가 갈 수 있는 대학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 찾다 보니까 그때는 네. 이제 뭐 근데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육학과에 가게 됐어요. 미술교육학과. 미술 교육으로. 네. 그래서 미술교육학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을 그리게 되잖아요. 네, 미술 교육을 또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죠. 뭐 이렇게 네. 동양화도 하고 조소도 해보고 근데 네. 유화는 고등학교 때 한두 번 해보긴 했는데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유화를 한번 딱 접했어요. 네네. 유화를 한번 이렇게 물감을 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 왜?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학생들이나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유화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마약 같은 거여서 한번 유화에 마약 같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유화에 한번 이렇게 손을 대면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아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에 접할 때는. 근데 또 유화가 좋은 점이 수채화 같은 경우는 다른 재료는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수정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한번 칠하면 막 우리가 예를 들어 동양화를 생각해 보세요. 난을 이렇게 쳤는데 틀렸다고 뭐 지우개를 지운다든가 안 되죠. 화이트를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나 거기서 오는 어떤 네. 잘 그리지 못했을 때는 그리는데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수 있어요. 수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유화는 그런 게 없어요. 틀리면은 또 그 위에다 더 칠할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그 물감에 이렇게 막 칠할 때 얇게도 칠하고 더 두툼하게도 칠하고 이래서 고우를 생각해 보시면 고우가 막 이렇게 물감을 재밌게 논 듯한 논 듯함이 있잖아요. 근데 뭐 모나리자 같은 그림은 붓자국 하나 없잖아요. 진짜 사진처럼 그린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기법과 또 이렇게 틀리면 수정할 수 있어서 거기서 오는 매력이 엄청 크죠. 그래서 그거를 유화를 한번 접하고 나서 만하고 뭐고 다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냥 그 진짜 다시 화가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작가의 길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술 교육은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막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또 다양한 경험도 해보시고 미술 교육을 갔다는 건 원래 뭐 교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래서 교생 실습도 가고 중학교에서 선생님도 잠깐 했었는데 이게 내 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교사 제가 그때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사명감이 좀 있어요. 사명감이 좀 있어서 타의 모범을 좀 많이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타의 모범을 보일 만한 네. 일들을 잘 못하고 또 이제 제가 하는 걸 너무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아, 교사보다 그냥 화가나 이 작가의 삶을 하고 싶다 생각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울리세요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고 그림 못 그려서 울었다는 분도 계시고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리셨군요 이런 분들. 근데 아까 저도 이제 어제도 그림 그리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도 저 그림 그리면서 느끼는 건데 그림이 어려워요. 그림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 네. 어렸을 때도 어렵지만 또 계속 하면 할수록 어려워서 그래서 또 재밌는 거. 어려워서 하면 할수록 어려워서 재밌다. 이 앞뒤가 좀 안 맞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꼭 답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또 잘 될 수도 있고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또 웃을 수도 있고 뭐 이렇지. 그러니까 뭐 그림을 안 그려보시고 그림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림 참 재밌어요, 그죠? 어쨌든.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림을 너무 부담감을 갖고 그리면 맞아요. 재미가 없었는데 네. 누가 본다 아니면 이거 잘 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네. 어떤 일이든 잘하려고 하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 데서 조금 좀 자유로워지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재능을 타고나신 것 같다고 유화해보고 싶다고. 유화 진짜 매력있죠, 그죠? 근데 요즘은 또 다들 아크릴로 막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아크릴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유화만의 또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유화를 한다고 해서 유화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유화하다가 어느 날은 뭐 수채화도 한번 해볼까? 네.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특히 뭐 오일 파스텔로 그림 그려보세요 이렇게 네. 얘기하면 오일 파스텔이 뭐예요? 아니면 오일 크레파스가 뭐예요? 막 이러는데 그게 사실 어렸을 때 쓰던 크레파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크레파스로도 그림 그려도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꼭 유화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유화하다가 어느 날 생각하면 뭐 페널도 그리고 수채화도 그리고 네. 아크릴도 그렇지. 같이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재료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릴 때마다 또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미술 재료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제가 지금 30년째 쓴 재료를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쓰려면은 아마 평생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는 색은 많이 쓰긴 하지만은 한 번 사놓으면은 되게 오래 쓰는 것 같아요. 네. 물감을 막 그냥 짜서 쓰지 않으면은 그냥 수채 한번 짜놓으면은 되게 오래 쓰는 것 같아서. 맞아. 예, 그런 재료도 이것저것 싸서 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잘하려고 하면 더 어렵다고. 그림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작가님 수업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일산에서 지금 네, 일산에서 하긴 하는데 네. 제가 그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오래 강의를 했었고 네. 한 맞아. 20년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작업을 좀 하고 싶어서 이거 좀 힘들더라고요.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일단 뭐 이제 점점 이제 그런 걸 줄여가면서 조금 작업하고 싶은 욕심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네.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런 걸 더 그림 그리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이 지금 생기는 시기? 또 이제 더 지나면 또 그런 게 또 변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욕구가 또 채워지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듯이. 근데 지금 좀 작업하고 싶은 작업하고 싶다는데 자꾸 댓글은 배우러 가고 싶어요. 뭐 어디서 수업하나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잘생긴 교생 선생님이라고. 자, 이거 옆으로 잠깐 새는데 이거 한번 질문. 오일 파스텔 사용하기 어렵던데 잘 쓰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아까 만약에 여기서 미술 수업을 잠깐 한다면 네, 잠깐 한번 세보죠. 예, 그럼 오일 파스텔을 잘 쓰는 거, 뭐 수채화를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유화를 잘 그리는 거, 뭐 책도 있고, 맞아요. 어디서 배우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잘 쓰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뭘 배운다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뭐 미술학원이나 어디서 배우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만 생각해요. 혼자 집에서 잘 안 하니까. 우리가 독서실 가서 공부 배우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서실에서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배운다는 거는 미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면서 하면서 하는데 아까 뭐 잘 쓰는 법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업할 때 되게 그게 임팩트가 강해서 그런지 많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연필을 그 삽비 연필 있잖아요. 네. 연필을 이렇게 우리가 칼로 깎아 쓰든가 이렇게 깎아 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제가 그 자리에서 연필을 딱 부러뜨렸어요. 반을 부러뜨렸더니 거기서 막 연필 나무와 연필이 깨져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연필을 가지고 선을 그리면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선이 나오는 거예요. 두툼하기도 하고 얇아지기도 하고 또 나무에 거쳐서 아니면 나무하고 같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네. 선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나도 그냥 잘 그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내 손으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연필을 칼로 잘 깎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내가 되게 경직돼. 잘 그려야 되고 멋있게 그려야 되고 그 뾰족함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거기서 속상하고 그런 것처럼 재료라는 거를 아까 제가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뭐 오일 파스텔을 어떻게 써요? 유화를 어떻게 그런 게 아니고 한번 그냥 짜서 내가 그냥 칠하고 싶은 대로 칠하는 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남들은 어떻게 했지?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남들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진도도 느리고 그림이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갑자기 장선환의 미술 교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림은 또 워낙 뭐 많이 작업을 하셨고 또 잘 그리시고 하니까 재료도 또 가르쳐 본 경험도 많고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원래는 이제 선생님이 되는데 책 얘기는 조금 말씀했어요. 이제 어떻게 작가가 됐는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책하고 관심은 어떻게 또 생기게 됐는지. 네, 그 얘기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한 10년 전에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네. 그때 무슨 강연 갔다가 질문을 받았는데 선생님, 뭐 작가님께서는 그림책이 뭐예요? 라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작가님 그림책이 뭐예요? 라고. 그때도 제가 그림책을 한 4권인가, 창작 그림책 한 4-5권 하고 책도 꽤 많이 할 때였거든요. 네. 근데 한마디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나에게 그림책이 뭐지? 라는 순간 대답할 수가 없는 게 제 머릿속에 이제 그런 거죠.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답 그런 분들이 아니면 거기도 뭐 어디 실리는 네네. 지역 신문 같은 거 실리는 거에서 거기서 원하는 대답은 뭐 그림이 좋았고 뭐 막 그래가지고 그림책도 너무 사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내 마음속 한국 생각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또 그게 지금은 나의 진심인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뭐 그림책에 대한 의미나 의의나 뭐 그 아이들과 어떤 그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하나를 빼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일을 그렇죠. 뭐 이렇게 빼놓을 수는 없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뭐 벌어서 아니면 지금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림책이 뭔가라는 건 지금 조금 한 20년 좀 지나니까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조금. 또 한 10년 지나면 또 달라지겠는데 지금은 그림책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창작 그림책이죠. 어떤 이제 목적이나 해서 어떤 거를 가지고 만든 책들은 좀 다르겠죠. 성격이 뭐 정보를 준다든가 그런 책들은 거기에 충분히 그 목적에 맞춰서 만들어지니까 괜찮은데 그냥 내가 하는 창작 그림책, 내가 하는 책은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세상이 이런 거야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뭐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어렸을 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금의 작가로서 아니면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그림책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책을 아까 어떻게 만드셨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남자아이가 그때 뭐 5살, 6살 됐을 때 하늘을 보고 아빠 저건 뭐야 별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는 얘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런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든 거고 제가 만약에 그때 아이가 없은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가 없은 시절에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무슨 책을 이렇게 줘야지. 왜냐면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으니까. 아이들이라고 또 소통하는 시간도 없고, 나도 아이가 없었으니까, 뭘 아이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보다 보니까, 아, 아이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생기네? 이런 얘기 좀 해도 재밌겠다. 이런 게 생기니까, 그런 얘기가 또 책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점점 저 아이가 커가면서 그런 어렸을 때 아이하고 했던 것보다 좀 더 그림책이 저도 조금 더 어른스러운 건 아닌데 조금 나이가 좀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이가 크기도 하고 나도 크니까 크고, 생각이 크니까 네. 조금 더 큰 주제를 갖고 얘기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작가님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세요? 뭐 작가님 어떻게 그 질문을 거의 해주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뭐 어떤 사람은 시를 쓰고 어떤 사람은 소설을 쓰고 이런 것처럼 나는 그림책을 만든다. 뭐 그런 거죠. 맞아.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 아프리카 초콜릿이라는 그 그림책을 만들 때는요. 네. 그때 아이가 3살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든가 뭘 보고 있으면은 와서 그냥 뺏어요. 뭐야? 줘봐. 하고 딱 뺏어요. 근데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그렇게 확 뺏겨본 적이 없는데 아이가 와서 그냥 확 뺏어가는 거예요.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황당하면서도 재밌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프리카 초콜릿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아프리카에 초콜릿이 떨어져서 동물들이 뭐야? 하고 이렇게 그냥 뺏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그 어떤 아이하고 같이 놀아주던 이야기가 제가 책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지금 작업하는 책 중에 제가 15년 전에 하고 싶었던 책인데 그 원고가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푸는 게. 근데 제가 지금 아버지가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그 책은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아이하고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어떤 어렸을 때 추억에 대한 이야기가 그림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가 그냥 그 삶 속에 작업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림책이. 어떤 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내가 딱 들려줄 때가 있고 아버지 얘기도 안 풀리다가도 내가 이 얘기가 진짜 막 뭔가 쌓여서 해야 될 때가 되면 그 이야기 그때서야 풀리는 거죠. 그 15년 전에 그 책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돼요. 저도 한 번씩 등골이 서늘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지 않고 나중에 하길 너무 다행이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때 냈으면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제대로 못 풀었을 그쵸. 그 책을 지금 도저히 안 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부럽습니다. JES님 어떤 이야기를 아이가 아이디어의 원천이네요 라고 하시고 그렇게 탄생한 책이라니 더 궁금하네요. 다음 책도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와 왔다 갔다 좀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데뷔작이 어떻게 데뷔작? 네, 책이라는 그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걸 시작하게 되셨는지. 처음에 이제 그게 몇 년도야? 제가 결혼을 2002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됐네요. 네, 20년.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자에 대해 저희 되게 행운이 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2002년에 결혼했거든요. 네. 2012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첫 애를. 그러네.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네네네. 올해 뭔가 이렇게 큰 개운이. 둘째? 지금 하여튼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거의 한 20, 그때 이제 근데 아까 질문한 게 그거거든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혼을 2002년에 하게 됐잖아요. 그럼 결혼을 하려면은 그래도 남자로서 어떤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림 그리는 거밖에 지금까지 한 게 없고 교사의 길도 포기한 상태고 뭘 할 수 있을까? 작가로 살아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교보문 고고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책을 보니까 어린이 책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보지도 않았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어린이 책에 그림이 막 그려져 있는 거 이거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게 그렇지. 뭐 되게 어려운 그림들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그 내용에 맞춰서 그래서 거기 뒤에 보니까 출판사하고 주소가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인터넷이나 해가지고 쳐서 다 알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지는 시절이니까 수첩에다가 그 뒤에 그 전화번호 적었어요. 뭐 창비 출판사 어디 뭐 마포에 어디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전화를 쭉 적어요. 네. 그래서 한 20군데 이렇게 적었어요. 출판사를.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출판사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종로에 이렇게 모여 있고 마포 쪽에 이렇게 모여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럼 뭐 마포 쪽으로 일단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출판사에다가 거기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난 처음 들었어. 진짜 신박한 얘기인데.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 저기 거기 그림 같은 거 좀 보여드리고 싶다고 어린이 책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한번 오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예전에 또 그렇게 했죠.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좀 달라졌지만 지금은 뭐 매일 출판사에서 자기 그림이나 자기 원고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싫어하는 출판사는 없다. 일단 가져와봐라 아니면 보내봐라 이런 것처럼 그때도 저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근데 그 어린이 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림 그린 게 없었잖아요. 제가 따로 그린 건 없어서 근데 학교 다니면서 그 드로잉한 것들이 있어요. 친구들 얼굴 그려준 거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연습상 그려진 것들 그런 것들 파일에다 잘 정리하고 한두 컷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동물 나오는 이야기 뭐 어디 이렇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백설공주 뭐 이런 컷이면 그런 걸 한두 컷을 그려서 이게 정리를 해서 출판사에다 전화해서 가서 보여줬죠. 네. 그래서 되게 운이 너무 좋게. 너 좋아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일을 받았어요. 처음 가서 일을 받아서. 그래서 그 일을 받아서 몇 군데 받았어요. 역시. 그래서 몇 군데 받아서 그 일을 해서 책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계속 연락이 와서 지금 20년째 계속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야, 남들은 이거 데뷔하려고 몇 년을 준비해서도 안 되는. 근데 그 그림은 계속 했었으니까. 그래도 근데 처음에 어렵지 않아요? 한껏 그리는 것과 또 막 여러 컷을 이렇게 또. 근데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나 이쪽을 잘 모르니까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거야. 뭐 약간 해서 몇 년 준비해야 되고, 뭐 그림도 이게 다른 거다. 회화하고 완전 다른 그림이고, 뭐 이런 거 너무 알았으면 나 뭐 배워야 되고 이거 내가 못하는 거 아니야 했으면 못하는데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뭘 모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림을 보여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가 그걸 얻는다고. 야, 그냥 저기. 근데 운이 되게 좋아. 오디션 한 번 봤는데 주연 배우 한 것처럼 그냥 다 근데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운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때는 또 이제 그 그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행이 있어서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러스트가 그때는 이제 아크릴로 꼼꼼하게 그려지는 그림들이 좀 많을 때여서 이렇게 그냥 회화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이렇게 많지 않다. 회화 전공하는 사람들이 일러스트 쪽으로 많이 하지 않은 시기여서 좀 뭐 이렇게 새롭게 보지 않았나. 2002년이요, 그죠? 예, 2001년, 2000년. 그럼 나하고 거의 같네. 나도 2002년에 처음에 그래가지고. 맞아. 그때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지. 데뷔가 조금 지금보다는 지망생들이 좀 적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 잘 모를 때고, 뭐 또 정보도 이런 거 모를 때니까. 오디션 한 번에 주연 부러워요. 열정이 엄청나다고. 맞아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쉬울 것 같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부끄러움도 있고 막 이렇게 근데 그랬는데 내가 절박하기도 하고 뭔가 결혼을 해야 되고 돈을 근데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서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돈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일러스트를 그러니까 회화를 하는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돈을 받고 의뢰를 받고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는 거니까 돈 때문에 시작했는데 한 10년 동안 돈 얘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그게 배어져서 그럼 잠깐 이 그림 얼마면 됩니까? 아니면 얼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주시면. 근데 그게 너무 지금 생각하면 어리숙하고 진짜 되게 멍청했던 것 같은데 좀 풀어답지 못하고 맞아요. 딱 얼마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우리 그 회화 전공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림 가격을 매길 때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네. 자기 스스로 내 그림이 얼마야.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못해서 되게 좀 그랬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막 뭐 예술이 순수해야지 뭐 맞아요. 그게 이러면서 막 지금은 전혀 작가가 변하지 돈을 않아요. 밝히고 이랬는데 맞아요. 그게 프로답지 못한 거죠. 프로답지 못하고 프로는 그- 진짜 예. 정확하게 맞아. 돈에 대해서도 받고 그러니까 작가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책을 하지 않는 순수 작가도 자기가 자기 얼마나 가치라는 걸 딱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왠지 그 얘기하면 약간 속물 같고 뭔가 맞아. 순수하지 않고 순수 작가의 이미지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데뷔를 해서 뭔가 주문을 받은 그림, 그쵸. 의뢰받은 그림들을 이렇게 어린이책 쭉 이제 쭉 그리다가 내가 글그림을 하는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출발은 또 어떤 맞아. 그러니까 거기 제가 그 보면은 2002년에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프로필 쓰잖아요. 네. 거기 보면 양력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림 배우고 뭘 쓰는데 거기 2002년에 뭐라고 써 있냐고 제가 보니까 글 그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써 있어요. 그때부터 써놨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글 그림의 창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해놓은 거예요. 그 아까 제가 이 단위로 제가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에 일러스트를 시작해가지고 2012년에는 첫 애를 낳았지만 2012년에 첫 책이 나왔어요. 글그림을 10년 걸린 거죠. 그 첫 책이 내 등에 집 지어도 되니라는 네. 공룡책 이야기인데 네. 바쁘기도 했지만 계속 일에 바쁘기도 했지만은 그냥 계속 내 책이 밀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계속 밀리고 그냥 의뢰받은 일만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림책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런 부분인 거죠. 계속 내가 그 돈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점점 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도 더 제 이야기 책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거기서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제 처음에 의식하고 하든 어떻게 하든 이제 이렇게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면 작가들이 요즘은 이제 나는 글그림을 해서 내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데뷔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예전에는 일단 일러스 하다가 자꾸 나도 이런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미뤄지고 이러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책이 한번 이렇게 나오니까 어떠시던가요? 그 준비 과정에서 내가 글그림을 하는 책을 딱 하고 나니까. 근데 제가 일러스트라는 직업도 너무 멋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일러스트를 얘기할 때 배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가 자기의 모습을 벗고 그냥 그 한 역할에 그 배역에 충실하다 보면 그 배우의 이름이 기억되는 게 아니고 그 배역의 이름이 기억되잖아요. 그런 배우라는 이미지가 너무 멋있고 프로답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러스트는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의뢰를 받았을 때 자기 색을 내는 것보다 그 책의 성격이나 그 이야기에 정말 맞는 이야기를 그려내는 거, 그게 좋은 일러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자기 모습을 최대한 숨기고 아이 책은 어린 연령의 책은 더 어리게 좀 연령대가 높은 어른 책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는 좀 깊이 있는 것들을 좀 내는 그림들 그리면서 막 그런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계속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역사를 하게 됐어요. 그 역사를 하게 되니까 거의 10년째 역사만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맨날 그 전쟁하고. 근데 제가 역사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역사를 이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그려본 적도 없고, 그냥 맨날 그 아까 있던 회화 전공에서 한 이 일을 시작했는데, 계속 역사에 관련된 뭐 위인전이나 역사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다른 걸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역사하고 제일 거리가 먼 작업을 내 첫 책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공룡책을 공룡이 나왔고. 그러니까 공룡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공룡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 책을 잘 보면은 공룡, 뭐 동물, 로봇, 뭐 이렇게 뭐 우주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동안 이런 걸 많이 못했었거든요. 역사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한이 있어서
저도 재밌게 그리고 싶어가지고 또 역사를 하다 보면은 재밌게 못 그려요. 아, 그 어떤 감수 사실 옷부터 해가지고 뭐 맞아, 갓을 되게 크게 그리면은 이 시대에 갓이 작았다. 옷은 옷구름이 이쪽에 있다. 뭐 막 이런 게 그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책을 더 하게 그러니까 아까 뭐 다 좋은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 책을 조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 배우 같은 경우는 코미디를 한번 했는데 빵 터진 거야. 이게 막 천만 영화가 됐어. 그러니까 계속 코미디를 하게 했는데 사실 나는 진지한 사람이고 그죠? 뭔가 그런 이미지 것처럼 바꾸기 되게 힘들고. 한번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책이 잘 되면 유사한 의뢰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죠? 그것처럼 해달라고. 여러 스타일에 그거는 막 한 되게 고생하면서 했는데 그걸 한 달 만에 하라고 그러고. 아 그리고 되게 공감됐던 게 그 일러스트레이션 할 때 저도 배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마다 다른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글에 맞는 그때 상황에 맞는 이런 새로운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뭐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모르겠죠. 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림만 그렸을 때는. 근데 그것도 너무 매력 있고 좋은데. 세상이 좀 그래서 제가 좀 되게 요새 좀 화가 나고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무명 배우가 있잖아요. 네. 연기 열심히 하고 막 했는데 그래도 계속 자기 그런 게 없으면 계속 무명으로 남든가 아니면 그렇게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근데 한번 스타가 된다든가 한번 자기게 있으면은 그걸로만 해도 이렇게 계속 인정받는 게 있잖아요. 다른 거 안 해도. 네. 그래서 아까 아일러스트라는 직업이 제일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낼 게 없으니까 계속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치 부분에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림을 놓고 본다면 우리 고흐 그림을 살 때 고흐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거보다 누가 봐도 고흐처럼 그림을 더 비싸게 돈 주고 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작가의 그런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제일 강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 제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러스트나 제가 쭉 작업한 거 자기 걸 최대한 숨기면서 작업을 해왔는데 이젠 그런데 그만큼 인정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좀 그런 게 있죠. 작업하면서 여러 사람도 있고 조금 속상한 일도 많고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아까도 이제 제가 내 작업하고 싶다는 게 뭐냐면은 내 이야기를 좀 만들어서 조금 이 그림을 봐도 이거 장소연 작가 그림인데 딱 그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이제 좀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좀 작가로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작가로서 이렇게 어떤 뭐 또 때가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배우로서 역할을 했다면 내가 감독도 하고 내가 모든 걸 만드는 어떤 그런 책을 또 하고 싶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아까 이제 그림책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고 싶은 그래서 준석 선생님도 이렇게 보면은 누가 봐도 딱 저 준석의 그림인데 이게 지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되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 그림을 이렇게 막 펼치시는 것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얘기들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대표적인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림을 너무 즐겁게 재밌게 그리고 어떻게 봐도 이거 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전시 한번 했을 때 저희가 화실 가서 그림 배우시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는데 그렇게 자기 그림의 스타일이 딱 있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게 점심 먹고 듣고 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공룡 그림은 공룡 좋아하는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이거 한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공룡 책부터 해서 내 그림책도 만들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왔네요, 그죠? 이제 10년 됐어요. 이제 그 책부터 보면 10년. 그 사이에 만든 창작 그림책? 창작 그림책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보드북, 유아 보드북까지 합치면 한 13권 정도 되는 것 같고 창작 그림책 그냥 이렇게 보드북 빼고 본다면 9권 정도 10권 정도. 은근히 그 10년만은 이거 사실 뭐 보긴 쉽지만은
창작을 1년에 한 거 다른 일 막 그렇게 많이 하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쉽기도 하고 뭔가 속상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1년에 한 권 하고 싶은 욕심도 생겨요. 그러니까 1년에 내 책을 제대로 한번 시간을 투자해서 1년에 한 권만 내고 싶다. 그 이야기를.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삶이라는 게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니까 가장의 역할도 있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창작책을 만들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저희한테 주어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뭐 한 달, 두 달? 그 정도의 이제 다른 일을 그때는 좀 제쳐놓고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다 보면은 한두 달 해서 책이 나오면은 누가 봐도 책이 아쉬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네. 우리가 영화를, 그러니까 뭐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리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생각하는 시간, 네. 고민하는 시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는 시간 자체가 저한테는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책이 나와도 조금 이제 뭐 나온 거는 되게 즐겁긴 하지만 또 이제 그 보고 있으면 좀 아쉽고 근데 이게 또 작가로서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작가는 뭐 상황이 어땠든 뭐 좋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1년에 하나를 내는 분도 있는 거고 어떤 분 저처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포기하지 않고 좀 뭐 할 거 하면서 그냥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삶 속에서 이렇게 해서 책을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구나 내 삶은 그러면서 내가 좀 이 안에서도 좀 좋은 작업을 해야겠다 그것만 놓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처음에는 엄청 긴장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인스타로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선원 작가님과 많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간중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주시면 제가 대답해드리고 또 유튜브도 댓글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바쁘시겠어요. 미스 양님 1년에 한 번 작가님 키가 궁금해요. 갑자기 키 알려주실 수 있나요? 180? 180. 180. 키가 큽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라디오 DJ 같으세요. 네, 좋은 시간이라고 하시고 이거 사실 어려운데 우주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요? 예. 책 속에 책 속에 지금 거의 1시간 만에 하는 거 원래 책 속에 조금만 해요 얘기는. 이 우주 다녀오겠습니다 이 표지를 보면은 이 표지거든요. 근데 여기 내지에 그림이 있는데 아까 그 준 선생님도 그런 작업 많이 했지만 자유롭게 그리시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스케치 없이 저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저 이 장면 되게 좋아하고 가까이 이 장면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게 표지로도 있고요. 표지에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우주에서 화성에서 토성으로 가는 사이에 소행성들이 되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우주에 가면 조그만 뭐 돌덩어리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보신 적 있죠. 그런 걸 표현한 건데 처음에는 그거 하나하나를 되게 이쁘게 그렸어요. 막 별명도 그러니까 별명이 아니고 그 문양도 해가지고 꼴라주로 이렇게 막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우주선이 이렇게 통과하는 걸 생각해서 그렸는데 네. 이 소행성의 글이 뭐냐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 속에 네. 소행성은 행성이 되지 못한 작은 조각들이야 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행성이 되지 못한 조각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슬픈 사연을 가진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이쁘게 그려지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 슬픔을 내가 그 붓으로 막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되게 자유로우면서 한 덩어리처럼도 느껴지면서 그렇다고 뭐 슬픔을 막 담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한번 소행성을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해서 그려져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 그래서 표지에도 있고 하는데 되게 그리고 또 자유롭게 그렸던 어떤 즐거움, 그림이 주는 즐거움 있잖아요. 그리면서 스트레스 막 받으면서 해서 결과는 마음에 드는데 보고 있는 나도 힘든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신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릴 때 신나게 그려서 그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이 소행성 그림이 조금 제가 그릴 때 이 책을 푸는 열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책을 풀까 했을 때 소행성을 그리면서 막 자유롭게 우주를 한번 그려보자 그렇게 풀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저한테 주는 의미도 있고 또 저 책이 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모든 책이 보면 이 그림책 원화의 느낌을 완전히 100% 내기는 어렵잖아요. 인쇄물을 통해서 하니까 이걸 한번 공부하자면 원화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책보다 그 색감이 진짜 좋거든요. 와서 전시 보시면은 반짝반짝하게 있는데 그런 게 책으로 만들면서 어쨌든 좀 아쉽게 됐는데 이제 제가 원화를 처음 받았을 때부터 해가지고 되게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작업 과정이 보통의 그 그림책들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보통 뭐 하면 스케치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장 한 장 그려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 그림은 되게 다르게 그리신 것 같은데 작가님 원래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지 아니면 요번에 이런 시도를 좀 해보신 건지. 네, 이건 그렇죠. 그림 작업의 시도 같은 걸 한번. 사실 제가 우주책을 해서 우주에 관련된 뭐 다큐멘터리나 사진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모으고 있었어요. 되게 방대한 자료가 다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제임스 웹이라는 그 만안경으로 우주를 촬영한 것도 있거든요. 네. 예전에 보지 못했던 되게 환상적으로 잘 그 촬영된 그리고 뭐 적외선으로 해가지고 목성의 색감이라든가 우주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색들이나 우주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걸 계속 보게 되고 막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저 아름다움과 저 환상 그 제가 얼핏 봤는데 넷플릭스에서 어젠가 그젠가 우주에 관련된 또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왔더라고요. 그거 보시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생동감 있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그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우주를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그려봤자 다큐멘터리에 무슨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내가 따라갈 수 있겠냐. 처음에는 막 그 달도 되게 멋있게 그렸어요. 달 막 분화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달 보듯이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그 사진만큼 되겠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 우주를 표현하는데 이 보는 아이들이 우주책을 보는 아이들이 와 우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라는 데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책 중에 정보책들 보면 우주들 정말 잘 그려진 책들이 많거든요. 네, 맞죠. 그 정보를 줘야 되니까 그 행성이나 혹성이나 뭐 이런 어떤 뭐 은하계나 이런 것들을 사진과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잘 그려진 것들이 많은데 그걸 보면 나 우주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만약에 아이들 뭐 4세, 5세, 6세 이 아이들에게 우주를 얘기하는 첫 책으로 친다면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이가 돼야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더 동심스럽고 내가 우주를 조금 더 그냥 자유분방하게 재밌게 그리면 좋겠다 해서 아까 그 정 선생님이 하시는 작업처럼 스케치 없이 그냥 종이 그냥 흰 종이 딱 두면 거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태양을 그려야겠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태양을 그냥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토성을 그려야겠다고 싶으면 토성을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토성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보면은 뭐 보시겠지만 뭐 선도 없고 뭔가 그냥 근데 사진에서 얘들 토성 멋있는 거 많잖아요. 토성이 가장 아름다운 행성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만약에 조금 더 아이들이 이 책을 보면서 엄마 나 우주에 더 알고 싶어 라고만 생각만 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보는 다른 데서 볼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뭐 인터넷이나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한 뭐 이야기나 정보나 이런 그림들 사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걸 좀 빼고 그런 걸 다 힘 빼고 그냥 아이에게 그냥 우주가 이런 거라고 좀 재밌게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한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파지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좀 안 쓰게 된 B컷도 되게 많겠네요. 많이 있고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화로도 좀 해보고 조금 깔짝거리는 적도 있고 유화를 했으면 또 뭐 예를 들어서 아크릴도 좀 해봤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우주를 자연스럽게 막 그렸을 때 여기 막 수채화 느낌의 그림도 좀 있거든요. 또 보여드려야겠네요. 뭐 이런 느낌의 분위기를 내려고 하면 아크릴이나 유화에서는 낼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게 수채화로 이렇게 그래도 이쁘겠다. 이런 그림을 이거 진짜 원데이 클래스 한번 하면 좋겠는데 이거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아, 이거 어떻게 이러는지. 아, 이거 아주 비싼 이거는 가르쳐주면 안 돼. 비법인데, 그죠? 한 30년 걸리는. 물질 먼저 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냥. 근데 이 느낌 나기가 참. 이 느낌을 만약에 내고 싶으시면 제가 진짜 30년 비법을 제가 일단 책이 나왔으니까 더는 잘 안 쓰니까 얘기한다면 종이를 적셔야 돼. 네, 적셔야 돼, 맞아. 종이가 마르면 이 느낌이 안 나고 분무기로 종이를 충분히 적신 상태에서 거기서 내가 물감을 붓을 척칠하면은 걔가 알아서 그려. 그 종이가 알아서 그림을 그려줘. 그래서 물감을 던졌을 뿐. 예, 그냥 알아서 그려준 것 같고 그냥 잘 나오면 박수 치고 안 되면 다시 하고. 아, 이거 제가 그린 걸 가르칠 때 이런 거 해주니까 너무 신기하면서 아,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너 얘기하면 안 되는. 사기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작업들을 하셨고, 그다음에 원화전을 본 아들이 이 책을 좋아하게 됐다고 하시고, 진짜 원화를 보셔야 돼요. 원화 보시면은 그때 준도선께서 저희 작업실에 오셔서 원화 보시면서 다 원화가 너무 좋다라고 하지만 그걸 또 다 그림이 이게 책이 장수가 너무 많으니까 거의 한 100장 가까이, 그러니까 50몇 장 정도 되는 거여서 그때 아직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원하는 한 몇 개, 몇 개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되게 노력하셨는데 네. 그렇게 해서 다는 아니고 네. 일부만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안경에 알은 있나요? 혹시 컨셉 아니신 거예요? 눈은 굉장히 지금 제가 되게 슬픈 것 중에 하나가 작업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체력이 아니요. 이게 그림 그리면 여기 있는 물감을 찍어서 여기서 그렸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색은 안경 쓰고 찍고 여기 있는 때 안경 벗어야 되고. 아이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마 대가들 화가들이요 나이든 만약 피카소나 그 샤가 뭐 이렇게 뭐 그림들 보면은 뭐 나중에 그림들이 막 이렇게 뚜렷하지 않잖아요. 렘브란트 그림도 이렇게 나중에 보면 되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뭔가 깨달음도 얻었겠지만 이게 노안이라는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거를 서양 현대 미술을 과학적으로 아주 접근하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그 정교하게 그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져. 그냥 그림을 여기서 그리면 상관이 없는데 물감을 찍는 거리와 여기와의 이게 되게 힘들어서 그래요. 안경 하나 떼져놨더니 이제는 그냥 현대 미술을 다 분석을 하시고. 그런가. 네. 일러스트와 개인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으니 누가 저인지 가물가물하네요. 작가님 이름 또 댓글로 남겨주시네요. 내가 하고 싶은 그림만 그리면서 모든 일이 회사 생활도 그렇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도 없고 그림도 그 비율을 어느 정도로 둘지 모르겠지만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죠? 하고 싶은 일이 또 있고 그 같이 이렇게 또 가는 것 같아요. 되게 말씀 잘하실 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뭐를 하나 이렇게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고 뭘 포기하면은 또 뭐 하나가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면서 좀 전에 노안 때문이다. 자, 이런 글들 주셨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이렇게 또 좀 두껍고 이런 의도했던 거 거의 맞춰서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그 태양계까지만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태양계까지는 얘기하고 머나먼 우주는 조금 더 근데 그 장수로 근데 태양계까지는 딱 얘기하니까 그림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는 우리 인간이 많이 그래도 정보가 아니까 그것만 다루기에는 이 책이 너무 그냥 건조한 책이 돼버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더 먼 우주로 나가면은 모르니 뭐 다 추측이고 추론이고 다 박사들도 아직은 가본 적이 없고 다 그런 모르니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상상세계. 아이들하고도 저하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태양계 다루고 원하면 우주까지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두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되게 이렇게 많은 장소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두툼해진 그림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막 진짜 민생 걸고 그리려고 하면은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가볍게 그리니까 더 보는 사람도 더 이렇게 가볍게 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쓱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에 시간을 오래 들이지 않고 그냥 쓱쓱쓱쓱 넘겨서
두툼하지만 되게 그냥 빨리 볼 수 있는 책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그래서 뭐 또 그거대로 좋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니까 책을 볼 때도 또 편안하게 넘기고 뭐 사실 우주책인데 미술 기법 책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안에서 뭐 이렇게도 따라 그려보고 아이하고 해보신다면 아까 물 분무기 비법인데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떤 분이 소금으로 하시는 줄 알았다는데 소금을 하면은 소금이 있는데 아니 비법을 또 괜찮겠어요? 해보세요. 소금을 하면 소금 있는 데가 그 소금이 그 물기를 빨아들이는 순간부터 거기만 이렇게 하얘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별이 이렇게 뭐 이렇게 더 지저분하게 아니면 이렇게 좀 환상적인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제 책 나오니까 좋다 이거 하늘 보면 그 소금 뿌린 겁니다. 왕소금으로 해야 됩니다. 왕소금 뿌려가지고 이렇게 쫙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막 여기 이 안에 보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거 한번 따라 그리고 이런 거 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기법 하나 더 기법에 대한 작업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 장면 수박이 이렇게 이 장면이 쭉 있는데 제가 이 장면 한 서너 장면 그다 망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쫙 벌어지는 수박을 그리는데 사진도 많잖아요. 그래서 수박을 막 보면서 아니면 수박 잘 그렸어요. 되게 수박답게. 하나도 재미도 없고 쫙 벌어지는 느낌도 안 들고 무슨 요리 무슨 책도 아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형태가 없어요. 수박이 붙어있지도 않거든요. 그냥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별로 이렇게 맞춰서.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그런 느낌도 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유롭고 막 뭐 번지기도 하고, 막 뭐 뿌리기도 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쫙 벌어진 느낌을 표현해요. 그리고 뭐 저기 후속작 준비 중이시냐고 이런 거 물어보시나요? 다음 책이야 뭐 계속 준비하고 계신 거죠? 계약을 해놨고 빨리 해야 되는데 쫓기고 있고 막 그런 거죠. 다음 책은 엄청 기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어떤 기대를 하면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동안 못 풀었던 거를 지금에 와서 풀었던 책을 하고 있어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거의 마무리된 건데. 아이가 곧 미술 시작하는데 집에서 종이를 적셔보라고 시켜드린다면서. 미술 그림 기법이 사실 무궁무진해요,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그림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선입견은 이렇게 꼭 물감을 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잘 안 되고 생각처럼 안 되니까. 근데 뭐 재료를 그죠? 그렇죠. 재료를 선생님한테 배운다든가 누군가한테 배우는 순간부터 그거에서 벗어나는데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린 지 이제 뭐 한 30-40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입시 때 그렸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운 거 무슨 색 때문에 옛날에 그 수채화 물감 할 때 흰색하고 검은색 짜지 마라. 그런 얘기도. 근데 지금 제가 흰색, 검은색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딱 어떤 부분에 딱 주입시키면 제가 흰색, 검은색을 쓰는 데까지도 10년 걸려요. 그래서 그걸 마음껏 쓰는데 20년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떤 기법이나 어떤 매뉴얼대로 배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하다 보면은 발전이나 그걸 벗어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에 이런 거 찾아보면 다 알 수 있고 어떤 사람 어떤 기법 쓰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아까 준 교수님이 하는 것처럼 재밌고 즐겁고 하다 보면 그 안에 낼 게 있고 그리고 재밌으면 계속 하게 되거든요. 계속하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고 늘 수밖에 없으면 흥망이 돼요. 다음 책은 100장 정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근데 신기하게 요즘 좀 그림책이 페이지가 많아지고 있는 것 점점. 예, 그러니까 그것도 새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여기에서 다 끝내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뭐 이야기가 많은 것도 많은 대로 두꺼운 책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독자층도 예전에는 그림책은 아이들 위주로 보는 책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두툼한 책을 아이들이 못 보니까 그런 시도를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림책을 사랑하고 보고 계시니까
어른들도 그림책 보다 보면 또 이제 맞아요. 좀 독자층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또 가능한가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이 안녕파크보다고 그림체가 너무 달라서 같은 작가인지 헷갈렸다면서 그러시던데, 사실 그 뭐 예를 들어 어떤 작가님의 그 시그니처가 딱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작가님은 책마다 다른 시도들을 하셔가지고 다양해서 또 좋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그림 그릴 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출판사에서 이 그림 하셨어요? 이렇게 이 그림도 그리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보거든요. 이 책 어때? 그러면 와이프 하는 말이 똑같아. 가까이 계신 분은 아니 그러니까 뭐 변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좀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뭐 이거나 똑같아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매번 새로운 그러니까 나는 매번 새롭게 했다고 생각해서 몰랐지라고 깜짝 놀래주고 싶은데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오빠 그림 같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림체가 너무 내게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총알이 무기가 몇 가지 있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까 지금 되게 좋은 말씀하셨고, 아까 이 파크봇이라는 로봇책을 이렇게 수채화로 그리면은 조금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죠. 이건 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직선적으로,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강한 힘 뭐 이런 것들을 약간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제가 직선, 뭐 여기서 자만 썼고 자 많이 썼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 하나만 안 썼고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듣다 보니 자꾸 빠져든다고 하고 재밌다고 하셨고, 가볍게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따라 그리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이게 뭐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 사람들,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근데 사실 보기에는 쉽지만. 맞아요. 이게 두 가지인데 제가 경험 중에 필력이 있고 진짜 난을 쳐도 엄청 잘 친 난을 따라가기 정말 힘들잖아요. 평생 그 동양화 하시던 분들은 그 필력을 쫓아갈 수 없거든요. 따라 그리는 저도 힘들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그림을 한번 따라 그려 보세요. 그거는 따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힘들어. 그것도 어렵죠. 아이의 그림도 따라 그리기 힘든다는 거는 누구의 그림도 따라 그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필력이 뭐 대가의 그림을 따라 그리기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친구의 그림을 이 친구 이렇게 나도 그 친구처럼 그려볼까 하면 또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냥 재밌게 그리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보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런 영향을 받는 건 너무 좋은데 똑같이 그린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는 저도 이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제가 그게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잘 그리고 날고기는 그런 좋은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럼 따라 그리고 싶고 그려보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계속 따라 그린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진 않잖아요. 사실 또 그렇게 그린데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지만 즐겁게 그리는 거. 그림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초등학생들하고 만나봤는데 애들이 그림 그리니까 어땠어요? 스트레스 풀렸어요. 제일 좋더라고. 그럼 된 거라고. 그림 그려서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재밌게 그리면 되는 것 같고. 방송하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그런데 여기는 김포에 있는 나리 여성병원, 나리북갤러리입니다. 역시 부부시라고. 부부라서 그림에 그걸 잘하신다고 하시고, 힙배경이 임산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이제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이고. 자, 우리 오늘 댓글에 여러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는데 아이디를 공개해 드릴 테니까 나리병원 홈페이지, 나리 여성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드리는 거죠? 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이 갤러리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뭐하느냐고 젊어 보이시는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1시간에 어떻게 갈까 했는데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제가 좀 많이 남자 둘이 모이면 더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수다가 이렇게 있죠. 작업 얘기하고 그림 얘기하면 맞아. 홍신원님 받고 싶어요. 좀, 네, 받으실 수 있게. 오늘 댓글 경쟁이 뭐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야 할까요? 네, 그림 그려서 스트레스 풀 수도 있죠. 처음에는 좀 쌓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림 재밌게 그리시다 보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얘기를 많이 와서 보시고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뭐 끝으로 책 얘기나 오늘 또 아까 계획은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또 어떤 그런 게 있는지. 예, 앞으로 계속 그냥 작업은 계속 할 거고, 네. 그냥 계속 저도 그때 하고 싶은 얘기가 달라지니까 네. 다음에 또 내가 어떤 얘기를 할까 저도 잘 모르는데 네. 그렇게 절대 그냥 한 인생에 맡겨놓고 네. 그때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싶고 네. 하고 싶습니다. 작가님 전시 올 연말까지 있으니까 뭐 워낙 꼭 와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뭐 전시를 보러 못 오시더라도 책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장산 작가님 책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서 봐주시면 더 좋고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가님과 재밌는 시간 만드는데 우리 잘 편집해서 또 유튜브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와서 보시면 좋겠고, 네,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다고, 라디오 듣는 것 같았다고, 정희님 건강하세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아쉬워요 하시고, 홍신원님 네,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몇 개만 더 있고요. 말씀하신 게 너무 재밌었다고 작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얘기구나. 잘생긴 작가님 잘생기셨어요. 다음에 또 방문해 주세요. 이거 심어놓은 분 아닌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